안녕하세요. 예술과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아트뱅입니다.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와 유명한 미술관, 박물관으로 들어가 작품을 관람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우리가 내가 아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그림들, 조각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우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무슨 내용인지 눈치를 채신 분이 계실까요? 우선 그림을 보면 오른쪽으로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3명의 여신이 이 남자에게 찾아와 무언가를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죠. 바로 제우스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선택하여 황금 사과를 주어야 하는데 그 판결을 양치기 목동이었던 파리스라는 남자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과를 들고 있는 파리스의 모습과 그의 주변으로 양과 양치기개가 그림 오른쪽 편으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의 3명의 여신은 아테나, 비너스, 헤라인데 그녀들이 찾아와 황금 사과를 쟁취하기 위해 파리스를 유혹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트로이 목마라는 사건이 발생되는 유명한 일화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17세기 네덜란드를 대표하게 되는 화가 피터 폴 루벤스가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린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서양 미술사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은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하여 많은 작품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술가들에게 정말 위대한 발견이었었던 원근법과 단추법이 처음으로 발견되었던 시대였었고, 우리가 흔히 들어보았었던 16세기 르네상스의 의미는 르라는 것은 다시, 네성스라는 것은 탄생이라는 뜻으로 다시 태어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16세기 사람들이 1500년 전 그 위대했던 그리스로 돌아가자, 그때로 다시 태어나자 라고 외치며 발전이 되었던 것이 르네상스로 서양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문화가 바로 그리스 시대입니다. 그리고 서양 철학도 모든 시작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등 그리스로부터 시작이 되기에 서양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등 모든 것의 영향은 그리스 시대라고 이야기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관련된 많은 작품들을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박물관에서 미술관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가들이 작품을 그려낼 때 어떠한 신들이 알 수 있게끔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일정한 상징과 알레고리 등으로 어떠한 신들인지, 어떠한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도록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도상학적 그림 해석으로, 도상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게 되면 간단하게 아이콘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 표시는 어떠한 것을 나타낼까요? 맞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인터넷이죠. 그리고 이것은 블루투스. 이렇게 어떠한 상징을 보면 그림 속에서 어떠한 신인지, 어떠한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게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볼까요? 왼쪽에 3명의 여인들을 보겠습니다. 우선 옷을 벗고 있는 누드의 모습으로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여신들임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여성들은 불완전했었기 때문에 누드의 모습으로는 나타날 수가 없었고 완벽한 여신들만이 그림의 누드로 나올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여신들 주변으로 보게 되면 여러 도상들,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왼쪽 나무에 걸려있는 방패와 투구, 그리고 올빼미가 있는 것을 보니 전쟁의 여신,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가 있다는 것이고, 왼쪽 하단으로는 아기가 등 뒤에 날개와 화살통을 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에로스로서 그의 어머니는 비너스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보아 이 3명의 여신 중 가운데 있는 여신은 비너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여신 옆으로는 공작새가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부귀와 권세를 상징하는 헤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스가 3명의 여신 중 어떤 여신이 가장 아름다운지를 골랐을 때 그 결과를 제우스에게 알리기 위해 파리스 옆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날개가 달린 모자를 쓰고 있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를 통해 이 그림은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사건을 그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 도상과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보이는 그림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유럽을 여행하시기 전에는 아이들이 보는 올림푸스 가디언 만화 영화 혹은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꼭 읽어보고 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다음 그림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혹시 이 그림의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똑같이 파리스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다음 것도, 그리고 이것도, 그리고 이것도 전부 다 똑같은 파리스의 심판입니다. 아마도 이제 이 내용의 그림은 여행을 하실 때 박물관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저는 박물관에 가면 수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중에서 번개다발을 들고 새들의 제왕인 독수리와 함께하는 신 중의 신 제우스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제우스의 조각 혹은 그림에서 유심히 보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제우스의 허벅지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우스의 넓적 다리에서 와인병의 모양이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죠. 제우스는 아내였었던 헤라, 몰래 세멜레라는 여인과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았었던 헤라는 인간이었던 세멜라에게 찾아가 요즘 신을 자칭하는 인간들이 많으니 그가 신이라면 무장한 모습을 보여달라 부탁하라고 꼬드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멜레는 제우스에게 무장한 모습을 부탁하게 되고 제우스는 갑옷과 번개를 들고 나타나게 되는데 인간이었었던 세멜레는 그 열기에 그만 타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녀의 뱃속에는 제우스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고 제우스는 그 아이를 그의 넓적 다리 속에 넣고 다리 찰 때까지 키운 후 요정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어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태어났었던 아이가 바로 술의 신 디오니소스입니다. 디오니소스는 어머니가 둘인 자라는 뜻이기도 하죠. 이렇듯 술의 신이 자라고 태어난 곳이 제우스의 넓적다리였었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 예전에 와인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했었던 가죽 부대나 와인병의 모양이 제우스의 넓적다리의 모양에서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최초의 와인 보관 용기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앙포라라는 길쭉하게 생긴 병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또 보니 제우스의 넓적다리 같기도 하네요. 여기에다가 포도를 넣고 와인을 생산하여 이 와인 에키스를 크라테르라는 병에 물과 희석을 시켜서 마셨었습니다. 이렇게 와인을 한잔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었던 그리스의 문화를 바로 심포지아라고 했었고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심포지엄의 유래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와인은 큰 나무통 저장 용기에 담겨 와이너리에서 그대로 주점으로 이동을 했고 손님의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주점의 주인들은 통에서 바로 따라서 손님들에게 서빙을 했었지만 산소 접촉이 커지게 되면서 쉽게 와인은 산화가 됐었고 나무통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 와인의 맛이 변질되기 일쑤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리병을 만드는 기술력은 로마 시대 때부터 존재하긴 했었지만 제작 비용이 비쌌고 그리고 기술력이 뛰어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너무 얇아서 쉽게 깨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대중화되지는 못했었고 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귀족들 식탁 위에 와인을 담아 장식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1634년에 영국에서 처음 유리가 두꺼워지고 코르크로 밀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와인병이 등장을 합니다. 1723년 프랑스 보르도에서는 유리 가공업자였었던 미첼이 지금의 보르도 와인병과 비슷한 모양으로 와인병을 만들어 대량 생산하기 시작을 했었고 1728년 샴페인 지역 그리고 1750년 부르고뉴 지역에서 와인을 이 병에 담아 와인을 이동시킬 수 있는 법을 왕이었었던 루이 15세가 통과시키기도 합니다. 이후 소비자들은 생산된 연도에 따라서 와인의 품질이 달라지는 것을 알고는 보관에 용이하도록 차곡차곡
차곡 쌓을 수 있도록 형태를 바꾸기 시작하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 1차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와인병의 큰 틀이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는 각 지역별로 자신들의 특색에 맞추어 와인병은 변화하기 시작을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부르고뉴 와인병입니다. 부르고뉴 와인의 우아함을 살리기 위해서 부드러운 곡선미를 나타나게끔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르도 와인병은 남자 어깨처럼 딱 벌어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르고뉴 와인을 여성적이라 이야기를 하고 보르도 와인을 남성적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죠. 혹자는 와인을 따를 때 침전물이 걸릴 수 있게끔 만든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알자스 지역의 와인병은 강을 따라 작은 배들이 와인을 싣고 가야 하다 보니 최대한 많이 싣기 위해 병을 날씬하게 만든 것이라고도 합니다. 이렇듯 와인은 그저 마시고 향과 맛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많은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와인병 하나에도 이런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는 것처럼요. 영상을 보시고 난 이후에 지인분들과 와인을 한 잔 마실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를 나눠보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그간 예술과 와인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셨던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여 더 좋은 이야기들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술과 와인을 사랑하는 남자 아트뱅의 정희태였었습니다. 감사합니다.